오늘 선이 하나 깨졌습니다. SK하이닉스 200만원, 오늘 장중에 196만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180만원대까지도 내려갔어요. 200만원이 깨진 겁니다. 6월에 300만원이었어요. 고점에서 35%가 빠진 겁니다. SK하이닉스 200만원이 깨졌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해 놓고 주가는 아래를 봅니다. 코스피는 7천선이 위태롭고 그리고 7천선이 뚫리게 됐죠. 더 무서운 건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3주째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려다 밀리고 또 밀리고 200만원은 지키실 줄 알았던 분들 오늘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부터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서 정규 거래를 시작합니다. 한국에선 200만원이 깨지는 날, 미국에선 역대급으로 대비하는 날이에요. 지난 금요일 첫 거래에서 공모가보다 13% 오르며 대비했고요. 끌어모은 돈이 265억 달러, 2014년 알리바바가 기록을 깬 사상 최대 규모예요. 그리고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 미국 마이크론도 같이요.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초대형 기업이 된 거예요. 한국에선 200만원이 깨져요. 미국에서는 역대급으로 대비하는 날인데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상장하던 바로 그날 최태원 회장이 뉴욕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생산을 2배로 늘려도 부족하다. 만드는 사람은 없어서 못 판다는데 주가는 35%가 빠져요. 둘 중 하나는 틀린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지금 주가가 반등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오늘 하루 오르고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무너진 게 하이닉스 하나가 아니에요. 코스피를 한번 보세요. 지금 7천선이 위태롭고 이탈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3%, 4% 그리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어요. 지난주 수요일 기억하시죠? 하루에 5.35%가 빠졌어요. 409포인트입니다. 그날 오후에는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어요. 6월 고점에서 보면 코스피가 20% 넘게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사이드카가 뭐냐면요. 파는 주문이 너무 몰려서 시장이 잠깐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 시장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만큼 많이 팔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갑자기 장사를 못하게 됐을까요? 아니요. 6월 수출이 전달보다 12.6% 늘었어요. 2010년 초 이후로 가장 큰 증가폭이에요. 7개월 연속 증가입니다. 수출은 7개월째 늘고 있는데 주가는 20%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가 이 시장을 밀어내린 걸까요? 지난주에 외국계 증권사 두 곳이 우리 반도체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날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우리 시장이 얼마나 얇은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보고서 몇 장에 5% 넘게 날아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누가 팔고 있을까요? 외국인입니다. 코스피에서 기술주만 골라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나빠서 파는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통했던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반도체는 오르면 반드시 떨어진다. 좋을 때 팔아라.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파는 거예요. 이제 고점이다 하면서요. 이 공식 2018년에 맞았어요. 사상 최대 실적 내고 그 다음에 반토막 났죠. 2022년에도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도 갔겠지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PER 4.8배예요. 회사가 1년에 버는 돈의 5배도 안 되는 값에 팔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2000년 이후 최저입니다. 코스피 전체는 6.2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쌉니다. 코스피 회사 열의 7이 아직 PBR 1배도 안 돼요. 회사가 가진 재산보다 주가가 싼 겁니다. 그런데 실적은 사상 최대예요. 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회사를 4.8배에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주가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 자료에서도 코스피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 지수가 7,000 근처인데요. 목표는 12,000이에요. 지수가 20% 넘게 빠지는 동안 목표는 안 내렸어요.
실제로 이번 주에도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올라갔습니다. 내려간 게 아니라요. 무슨 뜻일까요?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라 값만 싸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하나로 좁혀져요. 그 30년 된 공식이 지금도 맞느냐? 제가 오늘 그 공식이 깨졌다는 증거를 3개 가져왔어요. 하나도 안 어렵게 풀어드릴게요. 첫째, 메모리에는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어요. DDR4가 옛날 거고 DDR5가 요즘 거예요. 당연히 신형이 비싸겠죠. 새 거니까. 근데 지금 둘이 값이 붙어버렸어요. 둘 다 35달러에서 40달러. 값이 붙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0년 전에 나온 부품이 최신 부품이랑 같은 값이 된 거예요. 왜 이럴까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구형 라인을 접어버렸거든요. 돈 되는 것만 만들려고요. 근데 세상에 깔린 PC랑 서버는 그 속도로 못 바꿔요. 그래서 지금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둘째, 요즘 다들 HBM 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메모리를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것, 그게 HBM이에요. 비싸고 AI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아무 말 안 하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동네 빵집으로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가 훨씬 낫는 장사예요. HBM 하나 만들려면 일반 메모리보다 재료가 서너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케이크만 굽기 시작해요. 그런데 만드는 라인은 똑같은 라인이에요. 오븐이 하나니까요. 그럼 식빵은요? 없어지죠. 내년에는 전 세계 메모리 생산 능력에서 23%를 HBM 혼자 먹어치웁니다. 그럼 일반 메모리는요? 시장에서 증발하는 거예요. 아까 그 DDR4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KB증권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년 메모리 부족은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 그리고 일반 고객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족은 절벽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자, 옛날에 메모리가 왜 폭락했을까요? 값이 바닥 없이 떨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100원, 내일 50원,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계약을 이렇게 씁니다. 장기 공급 계약, 줄여서 LTA. 계약서에 바닥이 박힌 겁니다. 기간은 5년, 사는 쪽이 돈을 미리 냅니다. 물량을 확보하려고요. 그리고 가격은 위로는 지금 시세, 아래로는 만드는 쪽이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선. 무슨 말이냐면요. 값이 떨어져도 밑에 바닥이 깔려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반도체를 반토막 냈던 그 폭락이 계약서로 막힌 겁니다. 실제로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 분기에 물건을 몇 %밖에 더 안 팔았어요. 그런데 가격은 60% 넘게 올렸습니다. 덜 팔고 더 벌었어요. 이게 지금의 메모리입니다. 세 개를 다시 붙여볼게요. 하나, 구형 메모리 값이 신형이랑 같아졌어요. 물건이 없다는 뜻이에요. 둘, HBM이 라인을 먹어치웁니다.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거라는 뜻이에요. 셋, 계약서에 바닥이 박혔어요. 없어져도 값이 안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2배로 늘려도 부족하다라고 한 게 그냥 사장님이 자기 회사 자랑한 게 아니에요. 구형값이 신형이랑 같아졌고 HBM이 라인을 먹고 있고 계약서엔 바닥이 박혔어요. 숫자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30년 된 공식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대체 왜 200만 원이 깨진 겁니까?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건 반도체가 아니에요. 의심받는 건 돈을 쓰는 쪽,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예요. 쟤들이 저 돈을 계속 쓸 수 있겠어? 이 공포가 퍼진 거예요. 그 공포에 메모리가 같이 맞은 겁니다. 정작 메모리는 없어서 못 파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그 공포를 깰 수 있는 날이 있거든요. 모레 수요일. 네덜란드 ASML 실적 발표예요.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독점으로 파는 회사입니다. 목요일엔 대만 TSMC, 그리고 29일 공포의 진원지인 메타 실적입니다. 이 발표에서 볼 건 딱 하나예요. 매출 아니고요. 기계를 더 만들 거냐, 공장을 더 지을 거냐, 늘린다고 하면 지금 이 공포가 틀렸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하나만 짚고 갈게요. 대장주랑 소부장은 보는 숫자가 달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는 숫자는 메모리 가격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오르고 이제 고점이다 소리 나오면 밀립니다. 지금 딱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장비회사, 소재회사가 보는 숫자는 가격이 아니에요. 발주서입니다. 공장 짓기로 하면 주문이 들어오고 그게 그대로 매출이 돼요. 자, 그럼 지금 발주가 줄고 있습니까? 아니요. 삼성전자는 용인 공장 가동을 2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미국에 공장을 더 짓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내년 반도체 업계 설비 투자는 전년보다 62% 늘어난 1187억 달러입니다. 정리하면요. 주가가 빠지는 건 가격 걱정 때문인데 발주는 오히려 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17년 말 그리고 2021년 초 반도체 대장주가 꼭지 찍고 흔들리던 그때에도 소부장은 한동안 더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짓기로 한 공장은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나간 주문서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값 올리면 국면에선 대장주가 주인공이고 공장 짓는 국면에선 그 밑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하나 더 붙었어요. 옛날엔 소부장의 제일 큰 약점이 주문 취소였어요. 업황이 나빠지면 증설 미루고 발주 취소하고 그래서 못 믿었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서가 있잖아요. 5년치가 묶여 있어요. 취소를 못 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이번 주 자료에서 선호하는 테마에 딱 넣었어요. 반도체 장비 설비 투자 공급망.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회사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익 IPS. 반도체는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계속 쌓아 올려서 만듭니다. 그 층을 쌓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어려운 말로 증착 장비, CVD, ALD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냥 층을 입히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을 새로 지으면 이 기계가 무조건 들어가야 해요. 안 들어가면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공장을 지으면 제일 먼저 전화받는 회사, 딱 그 자리예요. 종이에 그림 그리듯이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에요. 수백 층을 쌓아요. 왜 지금이냐면요. 두 가지가 겹칩니다. 하나,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이요. 미국 텍사스에 짓는 그 공장, 여기 들어가는 최신 공정 증착 장비를 국내 업체 중에서는 원익 IPS가 유일하게 공급합니다. 둘, SK하이닉스 신공장입니다. 용인이랑 청주에 짓고 있는 라인에도 장비 공급이 늘어납니다. 즉, 이 회사는 삼성 라인이 늘어도 좋고 하이닉스 라인이 늘어도 좋아요. 양쪽에 다 걸쳐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1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은 1,100억 원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인 2년 앞당김. 이 회사 입장에서 그게 뭘 뜻하냐면요. 주문서가 2년 앞당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이 테일러 공장이 얼마 전에 테슬라 자율주행 칩을 만들기로 한 바로 그 공장이에요. 공장을 지으면 제일 먼저 불려 나오는 이름입니다. 조심하실 건요. 장비 회사는 주문이 매출로 잡히는데 시차가 있어요. 계약했다고 그달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뉴스는 좋은데 실적이 늦게 따라오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조정이 나와주는데 그 조정을 여러분들이 공략 삼아서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신다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조정 언제까지 나와줄 줄 알고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준비한 대장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현재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단 형식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바닥자리에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현재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돌파 추세와 함께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정말 큰 급등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 종목을 함께 공략해 볼 예정인데요. 다만 이 종목은 현재 증권가 리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이 댓글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시고 30초 정도만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꼭 이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내려가다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걸 골든 크로스 형태로 정말 큰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어려운데 외인이 이렇게 크게 사고 있다라는 건 정말 대장주다라는 거고 이미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테니까 꼭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바로 이 종목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SNS텍. 이름도 생소하시죠? 이 회사가 2002년에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에요. 20년 넘게 이거 하나만 팠습니다. 매출의 98%가 블랭크 마스크예요. 먼저 연결고리부터. 아까 HBM 얘기했잖아요. HBM이든 신형 D램이든 결국 회로를 빛으로 새깁니다.
그리고 그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EUV라는 특별한 빛을 써야 돼요. 즉 메모리를 더 만들려면 이 빛을 더 쏴야 합니다. 그 기계를 만드는 게 모레 실적 발표하는 ASML이고요. 여기서 질문. 빛을 쏘려면 뭐가 더 있어야 할까요? 도장이 필요해요. 회로 모양이 새겨진 원판이요. 그 원판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재료를 블랭크 마스크라고 합니다. 프린터를 아무리 많이 사도요. 잉크가 없으면 못 찍잖아요. 딱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잉크를 누가 주고 있냐면 일본이에요. 이 시장 일본 회사들이 80% 넘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공정용은 삼성전자도 대부분 일본 호야에서 사옵니다. 기계는 네덜란드가 독점하고 잉크는 일본이 독점해요. 우리는 세계에서 메모리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인데 둘 다 없습니다. 20년 넘게 이거 하나만 팠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공정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전용 공장을 지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모래가 중요합니다. ASML이 모래, 기계를 더 만들겠다라고 하면요. 기계가 늘면 원판도 더 필요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기계 얘기는 다들 합니다. 근데 그 기계에 넣을 원판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이 회사 마진이 20% 넘는 정도인데 이게 제대로 팔리기 시작하면 중장기적으로 40%까지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심하실 건 이건 꼭 들으세요. 이 회사 최신 공정용 매출은 아직 작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될 거다의 기대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의견이 갈려요. 목표 주가를 올린 곳도 있고 내린 곳도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드린 세 개 중에 제일 미래를 보고 사는 회사고 그만큼 흔들림도 큽니다. 저는 이 얘기까지 다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잠깐 세 번째 종목 가기 전에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목들 포함해서 이런 돈의 흐름 저는 매일 아침 장 열리기 전에 이 무료 공부방에서 먼저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입장 방법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은 VM입니다. 아까 원익 IPS가 층을 쌓는 기계라고 했죠. VM은 반대예요. 깎아내는 기계를 만듭니다. 쌓은 층을 회로 모양대로 정밀하게 파내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식각 장비라고 합니다. 조각가로 치면요. 원익 IPS가 찰흙을 붙이는 사람이고 VM은 칼로 깎는 사람이에요. 둘 다 없으면 조각이 안 나옵니다. 왜 지금이냐면요. 이 회사 SK하이닉스에 식각 장비를 많이 넣고 있어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배 넘게 뛰었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됩니다.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오늘 나온 증권사 자료를 보다가 눈에 걸린 게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VM 이렇게 셋을 나란히 세워놨더라고요. 비중을 늘리라고. 대장주 둘이나 같은 줄에 이름을 올린 중소형주라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 흔치 않습니다. 조심하실 건요. 이 회사는 SK하이닉스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이닉스가 투자를 늦추거나 줄이면 바로 영향을 받아요. 한 달이 건너서 안전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하이닉스가 공장을 더 짓는 국면이니까 그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고요. 자, 종목까지 다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건 반칙이잖아요. 반대 논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 개만 짚어드릴게요. 하나, 중국이에요. 중국 메모리 회사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어요. 몇 년 뒤에 이게 쏟아지면 결국 공급 과잉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둘, 아까 그 계약서요. 바닥을 깔아준 건 맞는데요. 대신 값이 폭등할 때 더 못 받아요.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셋, 소부장의 태생적인 약점이요. 기대가 컸다가 실적이 못 따라가면 대장주보다 훨씬 크게 빠집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H밴 장비 대장주 하나가 실적을 못 맞춰서 크게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세 회사도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발주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크다고 봅니다.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제 생각이에요. 최태원 회장이 뉴욕에서 던진 말 중에 아무도 안 짚고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에 이 말이라고 써놨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메모리를 서비스로 팔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칩을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넷플릭스처럼요. 팔면 사이클을 탑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근데 빌려주면 매달 돈이 들어와요.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서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봅니다. 반도체가 공장 돌려서 파는 장치 산업에서 매달 돈 받는 구독 산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런 회사한테 PR 4.8배가 맞습니까? 200만 원이 맞습니까?
저는 시장이 아직 계산기를 안 바꿨다라고 봅니다. 옛날 공식으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여기까지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기관이랑 언론이 낸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이고요. 점을 잇는 건 제 몫이에요. 제가 주가를 맞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고 파는 건 각자 판단이시고 저는 오늘 나온 재료를 제가 보는 대로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세 줄로 정리할게요. 하나, 오늘 200만 원이 깨졌지만 그 근거는 30년 된 공식입니다. 둘, 그 공식은 깨지고 있어요. 구형값이 신형이랑 붙었고 H뱀이 라인을 먹어치우고 계약서엔 바닥이 박혔습니다. 셋, 주가는 가격을 보고 빠지는데 발주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익 IPS, SNS텍, VM을 보고 있고요. 시장이 잠깐 옛날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확인한 날짜는 이미 찍혀 있어요. 모레 수요일 ASML, 목요일 TSMC, 29일 메타입니다. 발주가 향하는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 관심 있으시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한번 지켜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메모리를 구독한다는 얘기, 이게 진짜로 무슨 뜻인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통째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무료 공부방,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꼭 챙겨가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 누르시고 참여 신청 30초 정도만 투자하셔서 적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방에 입장하시고 실제로 존재하는 방이다 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방에서는 시장의 속보나 재료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고, 이거와 함께 이렇게 관심 종목도 같이 공유가 되고 있고, 그 종목들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매일매일 수익을 꾸준히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유가 되고 실제 어떤 상승이 나와줬는지 확인해 보면, 당장 7월 13일 오전 9시에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 이 방을 통해서 빛과전자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실제 21%가 넘는 급등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그냥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미 7월 10일, 그러니까 소통방을 통해 공유가 되기 전부터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고, 영상 속에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재료 분석이나 차트 분석 이미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방을 통해 바로 타점이 나오자마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참여하고 계셨던 구독자분들은 이 7월 13일 빛과전자 종목으로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7월 10일 오전 9시 18분에는 대한광통신 종목이 소통방을 통해 공유가 됐고, 이 종목 역시나 영상을 통해 미리 분석을 했던 종목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 15%가 넘는 급등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7월 9일에는 가온치스 종목으로 9%, 7월 8일에는 심텍으로 7%,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 제가 소통방을 통해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거의 매일매일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에 계신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 방에 꼭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일단 영상 보고 나서 이 공부방까지 참여하시고 이 공부방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종목들 확인해 보신 다음에 만족하고 또 신뢰가 간다 생각된다면 그때부터 투자에 참고하셔도 되니까 일단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